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2달 동안의 박스권을 깨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9월 추천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8월 25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중요한 날이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시장은 어떤가요? 오늘의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행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부분인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고 드디어 다우존스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다우존스 먼저 차트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2025년 1월, 그리고 2025년 7월을 3번의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에서 드디어 돌파가 일어났고 지난 금요일부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하는 주가 상승이라는 시장에서 공식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AI 고점론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왔지만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이 그런 거품론들을 불식시키고 있고, 이번 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금리 인하가 확정적인 재료가 나왔고 무난한 상승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리스크는 벗어났지만 오늘 발생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시작을 했지만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세를 유지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 6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1.03%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그거보다는 상승세가 좀 더 큰 1.96%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는 4월부터 7월까지 무려 1000포인트 상승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급등이 있었고, 그러고 나선 2달 정도 횡보세를 거들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금리 인하가 7월 달에서 9월 달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횡보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4%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관련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 장에서의 매매법은 박스권 하단에 지지가 확인되면 3100포인트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또 반대로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33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박스권 매매 전략을 활용하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종목 추천이 8월 6일 수요일이었는데요.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지난 8월 6일 방송을 잠시 틀어보면 2025년 1월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약 30% 정도 가격 조정, LS 에코에너지를 설명할 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3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이 역사적 매물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46,000원이라고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의 차트를 보면 촬영일인 8월 6일 다음날인 8월 7일에 무려 8.7%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에도 2% 상승, 최고점이 8월 11일엔 4.9%에서 시작해서 한 5.2%까지, 그래서 촬영일 이후로는 약 1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전력전선 관련된 주들이 약 일주일 동안 10%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전력전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약 4.9% 상승 중입니다. 제가 에코에너지를 추천했었던 이유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주임에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중형주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대형주 상승장에서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건데,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돌발악재가 일어남에 따라서 전력전선주들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악재로 인해서 하락하게 될 경우엔 매수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다시 결국엔 그 시장 악재는 해소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없이 거의 2주 가까이 하락을 한 이후에 3거래일 동안에도 무려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최바닥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실적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닥에서 지지가 확인되는 순간 매수를 시작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지주사인 HD현대입니다. HD현대는 8월 6일 촬영 이후에 다음날에 약 2.4% 상승했지만 현재는 다시 그 정도 주가로 박스권을 여전히 거닐고 있습니다. 제가 HD현대를 추천했었던 이유는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9월 달에는 특정한 주도주 섹터가 없기 때문에 지난 5월 달, 6월 달에 급등을 했었던 지주사, 저PBR, 고배당주들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던 것이고, 이런 저PBR 지주사 종목들 중에서는 HD현대를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현재까지는 아직은
큰 수급 없이 횡보를 하고 있지만 HD 현대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면 하반기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LS 에코에너지는 촬영일인 8월 6일 이후에 약 13% 정도 급등, HD 현대는 마이너스 1% 보합,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상황인데요. 9월 앞두고 추천해 주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콘텐츠를 20번 이상 촬영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강조했었던 거는 성장주이자 기술주인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인데요. 이 종목들은 현재 실적은 잘 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자금을 R&D 투자에 쓰고 있고, 이 R&D 자금은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R&D가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크게 잡히지 않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수매도방 텔레그램 방에 정확하게 공지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45분 정기장 시작 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는 기술주 상승을 의미하고 수혜주는 제약바이오, 로봇, 그리고 배터리와 반도체 순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관심 종목으로는 오늘 매수 후보로 제약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 그리고 로봇주에선 로보티즈, 반도체에선 원익 IPS를 추천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중 10%까지 급등을 했었고, 로봇주인 로보티즈는 무려 2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추세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지를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는다면 현재 같은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 오늘의 제약바이오 주도주 섹터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3% 이상 급등을 했고, 특히나 에이벨 바이오 7.9%, 보로노이가 현재 7.4% 상승 중입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 로보티즈는 현재 19.55% 상승 중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바이오와 로봇주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수혜주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주입니다. 최근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고금리의 지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설 시장은 시공도 진행되지 못하고 PF팀의 자금 집행이 멈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건설사들도 그 인하된 금리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대출을 일으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 경기에 호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HD 현대건설입니다. HD 현대건설은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과 같은 단기성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1조 2천억 적자인데 올해는 9천억 원대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뉴스로는 지난주 원전주의 급락 이후 원전주가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의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재료에 따라서 급등을 하게 됐는데, 과거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할 때 원전을 건설하는 현대건설도 같이 급등했었던 순환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약 이틀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하락분에 비하면 과대낙폭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재료도 작용을 해서 건설주 전반에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배 정도 급등을 한 후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고 21선과 61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 5%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있는 SNS텍입니다. SNS텍의 수제자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8월 14일과 19일에는 양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개월 누적으로 봐도 기관이 한 달 동안 54만 주 정도를 매수한 기관 매수세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20%대로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주인 SNS텍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과 연동돼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애플의 수주 제로로 인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현재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에 추가적인 관세가 부담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인텔처럼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한다는 돌발 변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의 횡보세에서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향 종목들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SNS텍의 재료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SNS텍은 약 9개월 동안 정배열 우상향을 하면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 우상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동안에 250% 상승이라는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재료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인 63,900원까지는 18% 정도 남은 상황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코로나의 큰 매물대였던 53,400원을 최근에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9월 추천 종목으로는 금리 인하와 원전 수혜주인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반도체의 SNS텍, 이 두 종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였었던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기 마련이므로 오늘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2달 동안의 박스권을 깨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들 TV와 주식아티스트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좋은 실적주들을 선별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